혹시 일요일 밤마다 내일 일하기 싫어서 잠 못 드신 적 있으세요? 보통 직장인들이 그렇다는데 저는 사장이거든요. 근데도 월요일이 너무 싫어요. 사업한 지 17년 차예요.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어요. 저 진짜 워커홀릭이었거든요. 월, 화, 수, 목, 금,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한 달에 한 30번씩 전국을 돌면서 강의하고 일이 너무 좋아서 60살까지 이 회사 하는 게 꿈이었던 사람이에요. 취미요? 없어요. 일 빼면 저한테 뭐가 낫나 싶을 정도로 일하는 게 되게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요즘 전업주부가 되고 싶어요. 진심으로요. 일하기가 싫어서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연애할 때 전 남친, 그러니까 지금 남편한테 나 전업주부 할까? 그러면 그래? 네가 원하면 언제든지 해.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남편이 된 전 남친한테 똑같이 나 전업주부 할까? 하면 못 들은 척해요. 저도 제가 이럴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에 미쳐 살던 사람이 어쩌다가 일에서 도망치고 싶어졌는지, 그리고 사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호였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집안일이 재밌었다는 게요, 나중에 보니까 가장 위험한 신호의 시작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말씀드려야 돼요. 저는 원래 일이 천직인 줄 알았어요. 23살에 대학 다니면서 작은 회사를 창업했고 감사하게도 17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거, 이야기하는 거,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 그러면서도 그 과정 속에서 안정적이고 반복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거 정말 다 제가 좋아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돈이나 사람 때문에 힘든 적은 있어도 일 자체가 힘든 적은 없었어요. 그랬던 제가 요즘 집안일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5살, 2살 아이를 키우다 보니 아이들 발달에 맞춰서 방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물건 치우고 필요한 걸로 새로 세팅하고 매일 쓸고 닦는 엄마한테 뭘 그렇게까지 해 이랬던 제가 엄마랑 똑같이 어느새 똑같이 매일 집을 쓸고 닦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직원들 점심 차려주는 재미에 빠졌어요. 사무실 근처에서 맨날 똑같은 거 시켜먹는 게 지겨워서 몇 번 요리를 해줬더니 너무 맛있게 먹어주는 거예요. 그게 뿌듯해서 요즘엔 직원들에게 주 2회씩 점심을 차려주고 있습니다. 저녁에 쇼츠 보면서 매일 새로운 요리를 연구해서 먹고 있어요. 시간이 매일매일 참 빨리 가더라고요. 요리하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집안일이 너무 재밌어서요. 나는 일하는 게 천직인 줄 알았는데 전업주부가 나한테 또 잘 맞나? 사실 저는 전업주부는 절대 못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무언가 성과나 보람이 숫자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성과 지향적인 나랑은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매일 집에서 사부작 거리는 내 모습이 꽤 만족스럽고 가족들이나 또 직원들이 좋아하는 걸 보니까 저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좀 이상한 기시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집안일을 하는 건 좋은데 그걸 자꾸 일해야 되는 업무 시간에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회사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야 되고 직원이 한 일에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집안일을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내일로 또 내일로 미뤄져요. 하루 이틀 일주일 이게 쌓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분명히 나는 매일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게 회사 일이 아니라 집안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오늘 회사에서 내가 한 일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 한 게 없는 거예요. 이거 딱 그거 같지 않아요? 학생 때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하고 책상 정리하고 손톱 깎고 펜 고르고 있는 거. 진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일로 시간 보내면서 나 바빴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문제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솔직히 지금 저는 진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예요. 제가 기업의 문화예술 팀빌딩 강의를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데요. 요즘에 기업들이 직원을 안 뽑아요. 오히려 내보내죠.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 사람 자체가 확 줄어든 거예요. 게다가 돈을 쓰더라도 AI나 당장 성과나는 직무 스킬에 돈을 쓰지 저희 같은 예술 강의에는 니즈가 식은 게 확 느껴져요. 작년까지는 힘들다 해도 괜찮았는데 올해 들어서 체감이 확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존 교육을 더 발전시키고 마케팅도 더 하고, 솔직히 이게 점점 이 사업은 사양 산업인 게 팩트니까 다음 비즈니스 모델로 넘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시기예요. 올해 제 목표가 그거였어요. 아이도 어리겠다. 다 실패해도 좋으니까 새로운 일에 빨리 도전하자. 근데 생각만 하고 안 하고 있어요. 집안일을 하면서 정작 제일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일을 회피하고 있던 거예요. 이렇게 내 상태가 딱 정의되니까 뿌했던 머릿속이 개운해지더라고요. 몸이 아플 때 어디가 아픈지 모르면 더 답답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래서 아픈 거구나 하고 알기만 해도 좀 후련해질 때 있죠. 딱 그 느낌이었어요. 내가 지금 일이 하기 싫어서 집안일로 도망치고 있구나. 이걸 직시하니까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실까요?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지? 왜 자꾸 미루지?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는 분이요. 근데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 사실 게으른 게 아니에요. 저 봐요. 매일 12시간씩 일하던 사람이에요. 집에서도 쉬지 않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사부작거려요. 게으른 사람이 이렇게 부지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게으름이 아니라 회피였던 거예요.
진짜 해야 되는 그 일이 부담스럽고 두려우니까 그걸 안 하려고 다른 바쁜 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겉보기엔 누구보다 바쁜데 정작 가장 중요한 건 하나도 안 끝나 있는 거죠. 이름이 게으름이면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생각하고 포기하게 돼요. 근데 이름이 회피면 내가 뭘 두려워해서 회피하는지만 찾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돼요. 저는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였어요. 그래서 전 다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어요. 사실 지난 몇 년간 다 실패했습니다. 유튜브도 인스타도 블로그도. 그런데 그 실패들은 똑같은 패턴이 있더라고요. 조금 하다 말았다는 거. 몇 번 올려보고 반응 없으면 접고. 맨날 이거였어요. 이유도 명확해요. 저는 영향력을 원했거든요. 근데 그 영향력은 제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구독해주고 좋아요 눌러주고 이 콘텐츠를 퍼서 날라줘야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남의 행동에 목표를 두니까 남의 반응이 없으면 금방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 이제 6개월 남았는데 이 6개월만은 절대 남에게 기준을 두지 않으려고요. 오로지 나한테만 둘 거예요. 내가 콘텐츠를 올리는 횟수, 점점 빨라지는 제작 시스템, 점점 좋아지는 썸네일 클릭률, 초반 이탈을 잡는 그런 오프닝 문구, 댓글을 유도하는 시도, 내가 성장시킬 수 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 그것만 목표로 잡으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문제가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사업적으로도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로서도. 그리고 겉으론 잘 나가 보이지만 실행해야 될 때 생각만 길어지고 주저앉는 저 자신도요. 이 채널에선 제가 가진 그 수많은 문제를 하나씩 발견하고 풀어가는 과정을 기록하려고 해요. 문제 하나 해결할 때마다 플러스 1점이라고 치면 언젠가 100개를 풀면 플러스 100점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기록이 나중에 제 아이들에게 영감과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정말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도망치지 않고 문제를 마주했다는 걸. 그게 제가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싶은 진짜 모습이거든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제 여정이 궁금하시면 함께 해주세요. 타인의 기준에 무게를 두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같이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더 힘내서 한번 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